네, 안녕하세요. 저번에 올렸던 디스플레이 DDI 관련된 영상이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것 같아서 어, 네, 이런 영상이 좀 수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어가지고 이번에도 조금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그걸 좀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서 비슷하게 결과 자료를 조금 가지고 좀 각색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. 혹시 수요가 있으실까봐. 이번에 얘기할 부분은 저번 디스플레이 영상하고는 다르게 사실 아날로그 회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. 그거보다 좀 더 이제 디지털 회로, 그 다음에 좀 더 아키텍처 쪽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디지털 회로만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은 안타깝게도 관심 있는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도 뭐 두 분야가 아예 연관이 없는 건 아니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좀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얘기할 분야는 크게 이렇게 세 분야를 얘기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활동에서 사용했던 거는 FPGA라는 어떤 모듈 위에다가 어, 시스템을 올려서 동작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좀 거쳤는데 그래서 FPGA가 뭔지 그거를 왜 쓰고 어떻게 작동하는 녀석인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그 디지털 회로를 좀 이용을 해서 그 실제 어떤 사실 뭐 디지털 회로 플러스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뭐 어떤 그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컴퓨터나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좀 유용한 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또 하나를 진행을 해서 두 가지 예시 정도 가지고 어, 네,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좀 방법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 마지막은 좀 이제 이걸 공부하는 부분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즘 굉장히 핫한 AI를 이제 좀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가속기 형태의 굉장히 기초적인 형태를 조금 가지고 그 어떤 식으로 얘를 개선을 하는지 계산을 더 빠르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FPGA에 대한 얘기인데요. 어, 이제 제가 발표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 전부 다요.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이론적인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디지털 시스템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최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이론적 배경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이제 포인트는 디지털 회로라고 하는 녀석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이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어,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최대한 간단한 예시들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네, 이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에서 프로그램이나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할 때 어떤 단계들을 거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모식도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품이 나오고 그 제품의 어떤 뭐 프로그램이 디자인됐을 때 어플리케이션까지가 우리가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.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뭐 C 언어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코딩을 한다고 하죠. 그래서 코딩을 잘 그런 언어들로 코딩을 해서 이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이걸로 잘 적어둡니다. 그러면 이렇게 적어둔 언어들이 이제 또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그 컴퓨터에 좀 더 가까운 형태의 언어로 한번 바뀌고 그것들이 다시 또 이제 기계어라고 하는 우리 흔히 컴퓨터는 0101로 작동한다 그러죠. 그래서 0101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컴퓨터에 어, 전달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핸드폰 뭐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한다. 그럼 그 기능의 상에서는 저런 그 사람들이 거쳐놓은 명령들의 체계를 지나서
0101의 형태로 바뀌어서 우리 컴퓨터 내부로 전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랬을 때 여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부분은 이제 실제 프로그램의 어떤 명령들이 0101 이런 숫자들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, 그것들이 이 아래쪽에서 실제로 어떤 체계를 거쳐서 정규적인 뭔가를 거쳐서 회로를 거쳐서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기능으로 구현이 되는 건데, 생각해 보면은 요 전달되는 이 숫자들과 이 프로그램 사이에는 간극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. 이 0101 요 숫자들 가지고 어떻게 이런 우리가 보는 화면이나 어떤 기능들이 작동이 되는지 굉장히 간격이 큽니다. 그래서 포인트는 요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대략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걸 전부 다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디지털 회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. 기회가 된다면 다른 영상에서 나머지 부분들도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요 숫자들을 이렇게 기능으로 바꾸는 요 사이에는 이 논리 연산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AND 연산, OR 연산, XOR, NOT 연산 이런 연산들을 가지고 이런 숫자들을 기능으로 뭔가 바꿀 수 있다라는 맥락입니다.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FPS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여기서 제가 상대방을 이렇게 빵 쐈어요. 그러면은 상대방 캐릭터에 대고 마우스 클릭을 이렇게 딱 하겠죠. 그랬을 때 뭐 코드가 뭐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. 뭐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코드겠지만 제가 딱 마우스를 클릭을 했으니까 클릭을 했을 때 클릭한 위치에 있는 대상을 받아올 수가 있겠죠. 어떤 방법으로. 그래서 클릭한 대상을 받아봤을 때 그 클릭한 대상이 상대방 캐릭터다 라면, 만약 상대방 캐릭터라면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 상대방 캐릭터 체력에서 현재 체력에서 내가 쏜 총기의 데미지만큼을 빼준 값이 상대방의 현재 체력이 되도록 수정을 할 겁니다. 업데이트를. 그러고 나서 만약에 상대 캐릭터 체력이 0이 됐다면 상대가 죽은 거니까 상대 캐릭터 상태를 사망 상태로 이제 변경하는 과정이 아마 이거와 유사한 과정이 실제 게임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. 그랬을 때 이런 코드들이 0101로 바꿔서 명령으로 들어가면은 뭐 if, 뭐 else 이런 명령들이 다 들어갈 거고 숫자로 바뀔 거고,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정보들이 숫자로 바뀌어서 들어가겠죠.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볼 건데, 예를 들어서 그 클릭한 대상이 상대 캐릭터인지를 비교를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어떤 뭐 고유 번호, UID라고 하는 어떤 고유한 번호라든지 아니면은 캐릭터 타입을 본다. 상대 편인지 우리 편인지 보려면 어떤 뭐 이니머레이터 같은 숫자 값으로 비교를 보통 많이 하게 될 텐데 결론은 핵심은 이것들 고유 번호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숫자의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. 그래서 뭐 핵심은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건 숫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상대방 뭐 상대 캐릭터의 뭐 숫자가 고유한 숫자가 어떤 숫자가 뭐 1110이라고 했을 때 상대인지를 판단하려면 뭐 예를 들어 1110이 상대 캐릭터고 1101은 우리 캐릭터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이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비교를 해서 같으면 상대다, 이렇게 같으면 우리 팀이다, 이렇게 뭔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. 네, 마찬가지로 이런 값들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 내부에서 숫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이진법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8 같은 경우는 1000, 뭐 12 같은 경우는 1100, 뭐 15 같은 경우는 1111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 10진법 숫자들을 전부 다 0101로 변환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숫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요 0101을 각각을 비교를 해주면 됩니다. 이 0101을 이제 컴퓨터 용어로 하는데 이런 각 비트들을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 비교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비교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연산 중에 하나가 이 XOR 연산입니다. 그래서 XOR 연산은 어떤 거냐면 요
비트가 하나씩 주어졌을 때 뭐 0, 1 이렇게 넣어졌을 때 얘네 두 비트가 서로 같으면 내가 입력한 두 비트가 서로 같으면 0을 출력하고 두 개가 서로 다르면 1을 출력하는 그런 형태의 연산입니다.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입력한 두 비트가 같은지 틀린지를 비교할 수 있겠죠. 그럼 4개의 비트에 지금 얘는 4개, 비트 4개짜리니까 4개 비트의 비교가 필요하다? 그럼 요거 4개 달아놓으면 될 겁니다. 그래서 4개 달아놨을 때 전부 다 0이 나온다? 그러면은 같은 거고, 하나라도 1이 나온다? 그러면 둘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그 논리 연산을 이용해서 비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, 두 번째로는 이제 캐릭터 체력을 계산을 할 때 현재 체력에서 뭐 총기 데미지 빼서 캐릭터 체력을 계산을 새롭게 하게 될 텐데, 이럴 때 사용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덧셈 뺄셈이니까 산술 연산이라고 부릅니다.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제 뺄셈과 덧셈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뭐 음수를 더하면 그게 결국 뺄셈이 되는 거니까, 그래서 다 덧셈으로 일반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고, 이 덧셈은 보통 애더라고 하는 아니면 뭐 연산기 ALU에서 처리를 하게 될 텐데, 이런 것들을 결국 그 논리 연산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, 회로를. 그래서 이게 지금 1비트짜리 풀 애더일 텐데, 여기다 뭐 0, 1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계산한 결과가 여기 1로 나오고, 뭐 1, 2를 집어넣으면 계산한 결과가 뭐 1로 나오고, 여기 뭐 받아 올림 하나 나오고, 뭐 이런 식으로 이 더했을 때 A, B를 더했을 때 결과값과 뭐 받아 올림 같은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. 이런 연산을 통해서. 그래서 여기서 뭐 얘가 AND 게이트고 얘가 OR 연산이고 얘가 XOR 연산이다, 뭐 이런 식으로. 아무튼 뭐 얘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, 아무튼 이런 디지털 연산이 이런 그 계산을 할 때도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상태 처리도 할 텐데, 뭐 상태 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플래그라고 많이 부를 텐데, 현재 상태를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. 사망한 상태는 숫자 0으로 처리를 하고 생존한 상태는 숫자 1로 처리를 하자. 그래서 뭐 캐릭터 상태를 나타내는 플래그를 캐릭터 자체가 가지고 있고, 그 플래그 값을 0으로 놓냐 1로 놓냐, 살았으면 1, 죽었으면 0 이렇게 놨을 때, 내가 얘를 생존 상태에서 사망 상태로 바꾸는 건 1이면 0으로 바꾸고, 사망 상태에서 생존으로 바꾸려면 0이면 1로 바꾸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1, 0을 막 이렇게 뒤집는 과정을 이 NOT 게이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0 집어넣으면 1 나오고 1 집어넣으면 0 나오고, 뭐 아무튼 이런 과정을 할 수 있다. 뭐 실제로 이게 그대로 이렇게 구현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, 아무튼 그냥 1대1로 대응시켜 봤을 때 이런 게이트 연산이, 이런 논리 연산이 이런 그 프로그램 처리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, 요 논리 연산이 이런 프로그램 처리에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고, 비단 이렇게 프로그램 그냥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, 보시면 뭐 인텔 프로세서의 내부 모습이라고 하는데, 정확하게는 저도 구체적으로는 잘은 모르지만, 뭐 인텔 관계자도 아니니까, 보시면은 뭐 이게 CPU, 우리가 사용하는 CPU 형태라고 봤을 때 여기 안에 보면 코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들어있어요. 이 코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직접적으로 계산 같은 걸 많이 실행하는 부분이고, 코어 내부는 뭐 이거 같은 코어인지 아닌지는 아마 아닐 거예요. 근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뭐 이런 느낌으로 생겼겠죠. 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, 뭐 여기 보면은 뭐 캐시도 있고 뭐 TLB도 있고 또 뭐 버퍼 같은 것도 막 둘 거고, 디코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있을 텐데, 보시면 ALU라고 붙은 녀석들이 들어있죠. 이게 이제 그 산술 연산을 하는 아마 그 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산술 연산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제 디지털 회로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다. 디지털 회로들로 산술 연산을 보통 많이 전부 다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디지털 연산을 이제 이런 프로세서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, 여기서 뭐 좀 뒤에 부분 이해를 위해 알아두면 좋을 부분은, 이 ALU라고 부르는 요 부품은 아마도 기능이 딱 고정이 되어 있겠죠.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계산을 할 수 있고, 내가 명령을 이런 명령을 집어넣으면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
그렇고 뭐 얘를 또 이제 더 아래 레벨에서 아날로그 회로 레벨에서 또 접근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논리 연산하고 실제 전기로 동작하는 건 어떤 그 연결 관계가 있냐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엔드 게이트 그러니까 엔드 연산 같은 경우에는 얘를 이제 아날로그 회로로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모스펫 하고 뭐 이런 회로들을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회로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0 같은 경우 숫자 0이 입력한다 그러면 전압을 이제 VSS 상태로 입력을 하는 거고 숫자 1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이런 상태로 VDD 상태로 입력을 하는 거겠죠. 그래서 네, 이런 식으로 뭐 아날로그 회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디지털 회로로 누군가 디지털 회로를 맡으시는 분들이 쭉 짜놓으면은 그거에 맞게 또 아날로그 회로를 또 거기다가 덧붙여서 짤 수 있어요. 여기 안에다 이제 회로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. 그래서 디지털 회로를 잘 짜고 거기서 또 맞게 아날로그 회로로 한 번 더 붙이면 된다. 그래서 이런 연관 관계가 있다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여기까지 디지털 회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뭐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봤습니다. 뒷 영상에서 FPGA에 대해서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.